여러분, 좋은 소식 하나, 나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. 나쁜 소식은요,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진짜 역사상 최악의 분위기가 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좋은 소식은요, 이런 부정적인 시기일 때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. 지금 뉴스 틀면 내년부터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부분은 바로 집값만 떨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상가는 여전히 장사가 되고 있죠. 실제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와 비슷한 하락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시기에도 늘 돈을 벌고 있던 그 숨은 부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상가 투자자라는 겁니다. 오늘 영상 보시면요,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몰랐던 이 부자들의 진짜 비밀 하나를 알게 될 겁니다. 바로 상가가 왜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돈이 되는지 말이죠. 이거 놓치면은 나만 몰라서 손해보는 거니까 딱 5분만 집중해서 전부 얻어가세요.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. 다들 하나같이 내년부턴 이 집값이 미친 듯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죠. 그런데 있잖아요,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이 상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. 사실 이 상가는 방법만 잘 알면 망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상가는 도대체 어떻길래 왜 안 망하냐, 이걸 알려줄 겁니다. 먼저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들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?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무서운 그 손해가 바로 가격이잖아요. 지금 우리는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우리가 무서운 거잖아요. 심지어 이 주택은요, 옆집이 떨어지면 우리 집도 떨어져요. 그래서 누군가 포기하고 싸게 파는 순간 그 가격을 따라서 점점 더 떨어진다고요. 왜냐하면 지속되는 하락으로 내 돈이 다 사라질까봐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눈치 싸움 하다가 누군가 가격을 내려서 결국 팔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, 불안한 마음에 자신들도 가격을 낮춰서 팔아버린다고요. 그래서 점점 그런 거래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더 떨어지는 거죠. 그런데 이 상가는요, 주변 시세를 무시할 수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요, 상가는 가게의 매출이 월세를 결정하고 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결정해요.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어떻든 그 가게의 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 월세가 높은 가격으로 세팅이 되고 그 월세에 맞춰서 매매가도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요. 그리고 이 상가는요,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. 한번 주변을 보세요.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도, 인근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,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사람들은 가게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있어요.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지출에는 돈을 아끼지만 여전히 우리는 퇴근 후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신다고요. 사람들은 혼자 집에서 캔맥주 하나 먹는 것보단 친구나 가족들과 호프집에서 생맥주 마시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.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보세요. 집에 이미 컴퓨터가 있는데 굳이 PC방을 가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고요. 이걸 보면 상가의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특히 무조건 필요한 그런 가게도 있어요. 뭐 미용실이나 편의점 같은 거,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가게니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럼 예를 들어서 흔히 장사를 할 때 업종이나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가게 월 매출이 한 4천 정도 나오면은 그중 20%인 800만 원 정도는 월세 부담 비율로 본단 말이죠. 그리고 매매가를 계산하는 매매 수익률이라는 게 한 7% 정도 나와요. 그래서 월 매출 4천인 가게는 월세 800만 원 정도 받고 매매가 15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요. 심지어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니까 이 월세 수익도 안정적으로 얻는 이득이 된다는 거죠. 그럼 또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? 아까는 눈치 싸움 하다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게
아까워서 못 팔 수도 있어요. 이 내가 산 부동산의 그 가격이 하락하니까 일단 손해를 보잖아요. 그래서 팔지를 못해요. 나는 이걸 10억에 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8억, 7억으로 떨어지면 이걸 팔겠어요? 안 판다고요. 그럼 이 부동산을 못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우리가 겪는 이 손해에는 세금이 있어요.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면 이걸 잡기 위해서 세금을 조정해요. 그래서 일단 살 때 보면 취득세를 내는데, 이런 주택은 1, 2주택까지는 뭐 1에서 4% 정도 낮은 세율을 내요. 반대로 상가는 건물수와 상관없이 이 4.6%라는 세율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. 이것만 보면은 상가 세율이 더 높으니까 아파트 투자가 더 나은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더 깊게 보면 충격적인 함정이 있어요. 먼저 이 주택은 1, 2주택까지는 뭐 세율이 1에서 4% 정도라고 말했어요. 그런데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이 세율이 무려 12%가 되어버리죠. 그런데 상가는 아까 뭐라고 했죠? 4.6%가 고정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동산이 몇 채든 간에 4.6%를 똑같이 낸다고요. 또 여기서 진짜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, 바로 보유세 중에 이 종부세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있어요. 이 정부에서 사람들이 여러 부동산을 못 가지게 막으려고 규제를 내는데, 그중 가장 무서운 세금이 이 종부세예요. 그래서 주택을 보면 규제마다 뭐 변동은 조금씩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때 이 종부세가 붙어요. 그런데 요즘 집값 얼마죠? 저기 경기도 외곽을 가도 괜찮은 아파트 사려면 5억, 6억은 해요. 그러니까 아파트 한두 채만 있어도 이 종부세가 붙는다고요. 그런데 상가는요, 종부세를 안 내요. 그리고 혹시라도 부속 토지가 붙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, 이것마저도 이 종부세를 내는 그 기준값이 엄청 높아요. 무슨 말이냐면 상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80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붙는다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상가를 보유하는 게 세금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잡을 수 있어요. 자, 이해가 되시나요? 아까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뭐가 문제라고 했죠? 이 보유한 부동산을 못 팔게 된다고요. 팔려고 해도 서로 더 싼 가격에 빨리 팔려고 하니까 무조건 손해를 보거든요. 그렇다고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이 세금을 봐도 주택은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고요. 그런데 이 상가는 세금을 내도 취득세는 고정이고 보유세도 그 기준값이 높아서 낮은 세율로 내고, 또 시장과 상관없이 가격이 결정되니까 결국 방법만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고 안정적인 월세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요. 결국 상가는 가지고 있어야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. 어떤가요? 와, 빨리 이 상가 투자를 한번 배워보고 싶죠? 남들과는 다르게 나는 이런 걱정 없는 투자로 돈 벌고 싶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이 현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이 상가만 봐도 앞서 말한 것처럼 가게의 매출이 가격을 결정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그 지식이 있어야지.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해도 어울리는 가게가 뭔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해요. 이처럼 부동산 투자만 배우는 건 하수입니다. 대신 다양한 노하우를 함께 활용하면 그땐 고수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을 아래 고정 댓글에 준비해놨어요.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보면은 다음 영상도 있으니까요, 꼭 보세요. 지금 부동산 공부를 정말 제대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, 또는 부동산 공부를 했지만 정작 성과를 못 내신 분들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,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